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런 느낌 없었어요? 무섭다, 접근하기 어렵다. 그게 사실은 어르신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우리처럼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사진으로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제기차기 당연히 하시고, 뽀빠이 같은, 뽀빠이 알아요 혹시? 뽀빠이 아는구나. 저 어릴 때 나왔던 만화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군요. 그 복장을 한 거예요. 코스프레 복장을 한 거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전원 코드 뽑아가지고 진공청소기 안 되는 친구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고요. 화려하게 옷도 입으세요. 우리 만만치 않게 너무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히려 저보다 더 화려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채색 복장이 훨씬 많거든요. 아니면 좀 밝으면 블루톤, 막 이 정도예요. 막 이런 건 노란색 이제는 못 입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밝게 잘 입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르신이니까 조금 더 막 이렇게 무난하게 하실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 노인 부부들 혹시 인터넷 사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분들 일본에 계신 어르신 부부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할까요? 딱 사진에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맞아요. 옷을 너무 잘 입어요. 패턴을 소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커플룩으로. 똑같이는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는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유사한 컬러를 맞춰가지고 잘 매칭을 하는 건 젊은 사람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커플룩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노인 부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행동 패턴을 나타내시는데요. 어르신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다 이러세요.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좀 약해지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봉사활동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들 하고 있으세요. 아이들 가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교육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문화재 봉사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봉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성동구 안에서 이렇게 급식봉사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하시면서 아니면 기계적인 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 활동도 많이 즐기세요. 음악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저도 일요일날 악기를 좀 배우러 다녀요. 악기를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 어르신들도 꽤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본인들 하고 싶은 그런 악기들을 많이 하시고 춤도 추러 다니시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6.25를 겪어내신 분들이 아마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도로 같은 거 있죠. 도로가 한참 확장되던 시절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때요? 모든 고속도로 나 있죠. SRT 있죠. KTX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막 그 활동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런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이고요. 63빌딩 지금 높은 빌딩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제1롯데월드가 아마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일 거예요. 108층인가?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63빌딩이 처음 생겼을 때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빌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를 가려고 막 난리들을 막 많이 치고, 가족 모임 아니면 가족들이 어린이대공원 막 이런 데 가듯이 63빌딩 많이 놀러 가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하던 그런 시기에 많이 활동들을 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죠. 그건 우리나라 두 번째 올림픽이에요. 첫 번째 올림픽이 88 올림픽이에요.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 본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폐막식 아예 안 봤어요? 전혀 안 봤어요? 올림픽을 마지막에 마스코트들이 손잡고 나왔어요. 수호랑 반답이랑 나오면서 88 올림픽에 호돌이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런 올림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같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치러내신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얘기들 아마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당히 표현의 자유가 있죠. 여러분들 자유롭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요즘에 단발 해야 되는 거 없죠. 머리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단발했어야 됐어요. 단발이 이었어야 됐고, 지금 여기 한양대 사대부고
한양사대보고를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그래서 제가 다닐 때 갑자기 단발을 해주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반드시 양쪽으로 닦고 다녀라 했어요.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때도 제약이 있긴 했지만 지금 훨씬 더 많이 자유롭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민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거를 이해를 해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신체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번째 있어요?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네 번째일까요? 그쵸. 다섯 번째는 대학생들 정도. 제가 한 여섯 번째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키도 크고 굉장히 막 근육도 좋은 그런 청년기를 지나서 조금씩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왜소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 줄어요. 줄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랜만에 보면 좀 왜소해진 느낌 많이 받으시죠? 이런 것들이 근육도 약간 수축하기도 하고요. 골밀도도 조금씩 약해져가지고 약간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시지만 마음은 아까 그렇게 예쁘게 옷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발달하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골 변화가 많아져요. 골 변화뿐만 아니라 근육의 변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 20대 중후반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근육이 생성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20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근육과 골밀도가 좀 약해져서 조그마한 타박상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갔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옆에 어르신이 계실 경우에 잘못 툭 건드린 거에도 금방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골밀도예요. 이 사진은 많이 봤죠? 매스컴에서 혹시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그 골밀도예요. 굉장히 촘촘하지만 옆에 골밀도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막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고 뼈대 자체가 굉장히 가늘어진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툭 건드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도요 다리 부러지시고요 골반뼈 부러지시고 골반뼈는 전체 신체 안에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뼈가 어르신들이 다치면 치명적이에요. 일어나시지를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셔요. 그때부터 회복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자, 아까 신체적인 그 발달 과정에 대한 사진 잠깐 보여드렸죠. 이걸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시력이 약화가 되세요. 알고 계시죠? 이거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점점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시고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다초점 렌즈가 뭐냐면 여기 안경 쓴 친구들이 지금 이쪽으로 일렬로 있는데요. 이 동그란 안경 안에 모든 도수가 지금 여러분들은 같죠. 어느 부위를 봐도. 근데 다초점은요. 아랫부분을 보면 도수가 좀 달라요. 약간 돋보기 같은 역할, 노안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안경을 쓰세요. 그래서 밑에를 보고 정면을 보고 이런 것들이 초점마다 조금씩 도수가 달라가지고 쉽게 잘 넘어지시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시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귀가 조금씩 잘 안 들리기 시작하시고 치아가 점점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 좀 부실해지시죠.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조금 왜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말랐다라는 그런 느낌을. 근데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날씬하고 좋아요. 사실 군살 없어 보이시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너무 싫으시대요. 내가 말랐다라는 거를 누군가의 입에서 듣게 되면 내가 혹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나? 아픈가?
이런 걱정이 확 오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만났을 때에도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치아적인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영양소 섭취가 잘 안 돼요. 전체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화가 돼요. 근육도 빠지고 골량도 좀 약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리적인 특성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와요. 불면증이 생기세요. 어르신들이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좀 일찍 깨시는 것도 있고 불면증이 있어서 우리 시험 기간에 잠 못 자면 어때요? 예민해지지 않아요? 상당히 예민해져요. 탄수화물 못 먹어도 예민해지고요. 잠 못 자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약간 예민한 성격을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 더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봉사활동 갔다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르신 뭐 잠은 잘 주무세요? 막 이런 걸 말씀하시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나 잠을 통 못 잔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수면이 좀 부족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예민해 계시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우울증. 아까 그 노인 분장을 한 그 키트 노인 분장을 하신 연기자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어디를 가도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젊었을 때는 활동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점점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약간 무뎌지세요.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좀 가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위로를 받고 싶은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심리적인 약간 특성이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7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기타 특징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당하면 조금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요.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들으면요. 못 들은 척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결혼을 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며느리가 막 음식 준비를 하는데 하다가 며느리가 어머니 저 이거 맛 좀 봐주세요. 뭐 괜찮아요? 어때요? 막 이런 걸 물어봤는데 듣는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거실 끝에서 바로 옆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기 거실 끝에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이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신체적인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조곤조곤 얘기하는 20, 30대 여자의 목소리 주파수가 어르신들한테는 안 들린대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저도 해당이 돼요. 조근조근 얘기한 사람들은 안 들리고 남자들은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아서 멀리서 얘기하는 것도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갔을 때 가능하면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작은 소리는 못 들으시는데요. 큰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지신대요. 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막 크게 음악도 듣기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괜찮잖아요.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작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큰 소리가 순간적으로 불쾌하게 확 오기 때문에 시끄럽다 하고 화를 내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시끄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말씀하시는 거고 큰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에서 오는 하나의 그냥 신체적인 현상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화난 게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얘기 중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장 안에 목적어도 없고 주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그거 저거로만 한 문장이 구성이 돼 있어요. 야 이거 좀 해봐. 뭐 이게 뭔데요? 아 그 왜 있잖아 그거. 아 그게 뭔데요? 네가 저번에 했던 거 저게 뭔데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문장이 구성이 되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하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라고 우리는 난처해 할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지식의 정보의 양이 점점점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낮고 뭔가 지능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게 절대 아니라 살아오신 만큼 머릿속에 그만큼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요. 아 어떤 거죠? 하고 한번 되물어주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애써 준비한 음식에다 간장이나 소스를 막 흠뻑 뿌려가지고 드세요. 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간이 안 맞다고 막 소금도 치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인데요. 미각이 둔해지세요. 우리는 지금 짠맛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반응을 하지만 염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그 짠맛보다 12배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동일하다고 맛을 느끼세요. 미각 세포가 조금 점점 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음식 같은 거를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드는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간이 좀 적절한데 왜 싱겁다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뭐 이런 노화 과정 때문에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어르신들도 네, 뭐 알겠다 이렇게 충분히 수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에 간장이나 소금을 듬뿍 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맛은 있지만 약간 미각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입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신체적인 특징 중에. 위생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안 씻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수록 입 안에 침 분비가 점점 약해져요. 침 분비가 약해져서 어르신들이 국 없으면 밥 못 드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국을 꼭 드셔야 돼요. 그냥 밥만 먹으면 침 분비가 약해지니까 입안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밥 말아 드시는 경우 꼭 국이 있어야 난 밥을 먹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이래요. 이거 우리도 다 경험할 거예요. 나중에 점점 경험을 할 건데 침 분비가 약해지니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 섭취 많이 해주거나 이런 경우에 괜찮고요. 사탕이나 껌을 씹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방문할 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걸 내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비싸고 크고 좋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탕 같은 거 가져가세요. 사탕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셔서 심심하실 때 드세요, 간식으로 드세요 하고 드리면 그냥 이렇게 당이 좀 떨어지실 때 드시는 걸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좋고 사탕을 빨다 보면 침 분비가 또 원활해져요. 그래서 입맛을 돋구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징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또 목숨이 위협할 정도로 심하게 사례가 걸리거나 그 가래를 막 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침 분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식도와 기도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침 분비 원활하니까 제대로 잘 들어가요. 먹는 거는 식도로 뭐 기도 쪽으로 다 알아서 잘 들어가는데요. 이게 가끔 헷갈려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기도 쪽으로 침이 넘어가도요. 갑자기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요. 약간의 음식물이 잘못 넘어가도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떡 먹다가 돌아가셨다. 막힌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갔으면 그냥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까맣게 잊으세요. 이거는 기억을 전혀 못하는 인지상의 문제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잘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만약에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약속일 전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 기억들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잊으셨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화가 났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